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어렵고 딱딱한 시사 이슈, 시사 이슈원들을 갈아서 향긋한 뉴스 커피로 내려서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시사 바리스타. 오늘도 허재현 기자가 바리스타로 나섰습니다. 어, 네, 이번이 네 번째 방송인데, 지난 3회차까지 방송이 아주 여러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아서, 지금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곧 허재현 TV 채널이, 어, 구독자 수 1000명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1000명 돌파하면, 한 1원 정도의 수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제가 방송 제작비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좀 커피와 마시기에는 조금 좀 무거운 주제를 좀 가져왔는데, 그래도, 우리의 또 방송은, 무겁지만 또 따뜻함과 이 향기로운 향이 가득한, 그런 시사 이슈 방송을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그래도, 원두 좀 내리고 오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 좀 어마어마한 뉴스가 사실 나왔는데, 어, 이게 지금 보도가 지금 톱뉴스로 지금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안의 경중에 비해서 지금 너무 지금 약간 좀, 애매하게 지금 언론에서 좀 다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지원 사격하고자, 이 이슈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 계엄 문건 추가 발표인데요. 이게 지금 작년에 지금 기무사의 계엄 여러 가지 그런 문건들이 지금 군 기무사의 문건이 그때 이제 폭로가 돼서 여러 합동 수사단이 수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보다 지금 훨씬 더 지금 구체적이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어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원본이 지금 나와서 지금 파장이 커질락 말락하고 있습니다. 좀 더 커져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문건의 내용도 지금 무시무시한 수준인 걸 넘어서서 지금 작년에 있었던 그 합동수사단의 수사가 왜 이게 지금 이렇게 흐지부지 됐는지까지도 지금 문제가 좀 커져야 되거든요. 조금 이따 더 밝히겠습니다만 뭐 황교안 지금 황교안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는 소환 조사도 되지 않았고 당시에 이 문건이 검찰이 지금 이렇게 추가로 드러난 이 문건을 검찰 수사단이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를 소환 조사도 안 한 게 지금 드러났죠. 당시에 근데 수사 책임자는 또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파장이 좀 커질락 말락하고 있습니다. 더 커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안의 중요성을 좀 설명드리고자 지금 긴급하게 이 방송을 좀 준비한 겁니다. 자, 시사 바리스타 허재현 기자의 설명을 좀 귀 기울여 주시죠. 일단 좀 무시무시한 내용부터 좀 약간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2017년 2월에 작성된 걸로 나오는데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라는 이 제목의 10쪽짜리인데 이 군사 2급 비밀 문서로 이렇게 지정됐던 10쪽짜리 문서와 또 21쪽짜리 참고 자료 이게 지금 폭로가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마무시한데요. 첫 번째가 국회를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군이. 그래서 이게 계엄을 일단 선언을 할 때 이거를 이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는 이 헌법 77조에 의해서 국회밖에 없거든요. 국회가 이제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걸 이제 해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무사가 이제 계엄 해제 시도를 막으려면 국회를 차단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도 자세하게 지금 얘네들이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진보 성향 의원과 보수 성향 의원들 뭐 이렇게 딱 분류를 해가지고 반정부 정치 활동이나 뭐 집회 시위 뭐 이런 거 자주 참여했던 의원들을 집중 검거해가지고 국회에 아예 출석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이제 그 당시에 2000 그때 이제 그 당시 국회는 이제 여소야대였어요. 그래서 야당이 좀 많았는데 어쨌든 이게 그 국회 의결 정족수가 미달이 되게 이제 좀 약간 이제 그 계엄 이런 걸 해제시키려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조금 약간 진보적 성향의 어떤 의원들 참석을 국회에 못하게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무사가 이 의원들을 집중 검거하겠다. 이런 음모까지 자세히 써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통제 방안도 써 있어요. 이게 지금 뭐 언제적 지금 이게 지금 무슨 타임머신 타고 한 60, 70년대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한겨레, 경향신문, 내일신문, JTBC 이런 진보 언론들을 장악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48명에 이르는 보도 검열단을 꾸려서 보도 창구를 단일화하고 뭐 그리고 이제 정부와 군 발표 뭐 시위대 사기 저하 내용 뭐 이런 거 확대해 보도하라 뭐 이런 지침도 있고요. 예. 한겨레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 윤정기 앞에 서서 이거 똑바로 보도 안 해. 예? 뭐 이렇게 지금 협박하기 직전까지 갔던 겁니다. 얘네들이. 이게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뭐 우리가 뭐 신문만 보냐? 우리에겐 SNS가 있다. 뭐 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런 것까지 얘네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SNS 접속 차단 이런 것까지도 포털 사이트, 인터넷 이런 거 다 차단하겠다 이런 것까지도 다 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옛날에 그 2016년에 그때 터키에서 그때 군부 쿠데타 한번 했다가 얘네 실패한 적 한번 있었거든요. 그때 얘네들이 이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거 접속을 차단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우려고 했던 거죠. 야, 진짜. 참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도 이게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었길래 이런 거를 감히 상상을 하고 있었던 건지 참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신촌, 광화문 이런 데에 이제 군 병력을 배치해서 탱크 같은 거 갖다 놓고 뭐 여차하면 이제 발포하겠다 막 이런 거 협박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도 세워놨던 것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제 이 계엄 이런 그 명령이나 이런 것에 이제 협조를 안 할 경우에는 그 공무원을 제재한다. 뭐 이런 문구도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이제 그 행정부를 완전히 장악해 가지고 대통령도 꼼짝달짝 못하게 만들어 가지고 뭐 어떻게든 이제 계엄을 성공시키겠다. 지금 얘네들이 이런 작전을 다 짠 거죠. 지금 뭐 그리고 또 각 외교 이제 외교 그 계획까지 다 세워놨어요. 얘네들이 아주 치밀하게. 그래서 지금 외교에 이제 중국, 러시아, 뭐 미국, 일본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얘네가 이거 계엄을 찬성해 줄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국의 대사들을 국방부 장관 이 공관으로 초대해서 계엄의 당위성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계획까지도 적혀 있습니다. 지금 요런 내용들 정도를 보면 이게 뭐 이 문건 작성자들이 지금 뭐 낡은 인식을 가졌다 뭐 했다 뭐 이런 정도 지금 우리가 비판하고 넘어갈 수준이 아니라 거의 내란 음모죄 수준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뭐 그래요. 여러분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거 작년에 수사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나왔던 겁니까? 그리고 이 계엄 문건의 이 핵심 인물이 있죠. 이 조현천 전 군 기무사령관 도대체 왜 안 잡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더 문제인 겁니다. 이게 지금 뭐 계엄 문건 때문에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도 문제인데 왜 이게 안 밝혀지고 있을까? 사실은 여전히 국내에서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실제 내란 음모의 몸통이 국내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거의 확실합니다. 자, 뭐 오늘도 이 커피 한잔 하기에는 굉장히 무겁고 어마무시한 주제인데 이거 좀 우황청심환을 하나 제가 먹고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커피가 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사 이슈 원두는 어 예, 어마무시한 이 계엄 문건 추가 폭로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원두를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자, 잠시 좀 쉬었다 가시죠. 허재현의 시사 바리스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계속 좀 이어나가 보죠. 일단은 먼저 이게 왜 도대체 안 밝혀지고 있을까? 지금 이게 좀 더 핵심적으로 지금은 관심을 갖고 좀 파헤쳐 봐야 되는 문제예요. 일단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의 발언 내용을 조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건과 관련해서 작년에 이제 이게 폭로가 돼 가지고 수사를 했죠. 수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밝혀졌는데, 이게 지금 추가로 이게 드러난 걸 보면 이번에 이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지금 이런 문서, 이런 그 문구가 적시되어 있는 게 추가로 이번에 밝혀진 겁니다. 그런데 당시 NSC 의장이 누구였습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죠.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NSC를 몇 번 개최했었어요, 실제로. 2016년 12월 9일과 2007년 2월 15일, 그리고 2017년 2월 20일까지 NSC가 열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건이 작성된 시기를 보면요, 2017년 3월 8일을 쿠데타 이 디데이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NSC가 열릴 때 그때 즈음에 이 문건이 제작이 된 겁니다. 이게 뭐 뜬금없이 뭐 과거에 뭐 옛날에 막 작성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막 지금 탄핵 위기에 몰리고 뭐하고 지금 막 직무가 정지되고 막 이러니까 그때부터 언제부턴가 이 문건이 작성되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군 부대 안에서 막 이렇게 뭐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NSC에 이거를 보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지금 문서에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런 문건이 완성되는 데 있어서 황교안 대표에게 어느 정도 보고가 됐고 공감대가 없었다면 이게 과연 쓰일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몸통은 황교안 대표, 그리고 그 뒤에 사실상 황교안 대표 이전에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당연히 박근혜, 그리고 최순실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실제 이 쿠데타의 몸통이 아니었느냐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작년에 이제 수사할 때만 해도 이게 지금 몸통이 이렇게까지 안 드러나 있어가지고 조현천만 지금 뭐 그 당시에 조금 이렇게 약간 집중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조현천은 미국으로 도망가고 없고, 그러니까는 황교안 대표가 이제 뭐 검찰 수사까지 안 받고 뭐 이렇게 수사가 이게 중지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드러난 문건을 보니까 이 황교안 대표가 소환 안 된 것이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생긴 거죠. 말도 안 되게 돼버린 거죠. 자, 임태훈 이 군 인권센터 소장이 어떤 제보의 통로를 통해서 이 문건을 입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의 출처가 어디라고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임태훈 씨의 이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 합동수사단 내부 관계자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임태훈 씨는 이 자료를 검찰이 입수했다,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당시의 합동수사단. 그러니까 뭐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거 가짜뉴스다, 이런 문건 없었다, 뭐 이렇게 지금 막 얘기하는데 임태훈 씨는 너무나 자신 있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검찰이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검찰 당시에 수사 목록만 제대로 확인하면 뭐 금방 확인될 거다. 지금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한다는 거는 이 임태훈 소장이 이 수사 목록도 이미 확인을 했고, 그리고
그런 것이 확인 가능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부 관계자, 이 합동수사단의 당시 내부 관계자가 임태훈 소장에게 이런 것을 제보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이제 책임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이 당시에 계엄령 이 문건 관련 의혹이 작년에 왜 이렇게 부실하게 수사가 됐느냐 이렇게 임태훈 씨 말에 의하면 지금 이런 그 문건 추가 문건 지금 밝혀진 거에 까지 지금 검찰이 다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책임론까지 지금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언론에 좀 주목을 좀 받았던 것은 당시 합동수사단의 단장이 윤석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단장이 이제 노만석 씨였는데 이 사람은 이제 군 이제 출신인 거죠. 윤석열 책임론이 근데 이제 작년에는 좀 드러나지 않았던 게 많이 주목이 안 됐던 게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이 그 당시에 이제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 2부장 그리고 공동수사단장으로 이제 전익수 공군 대령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윤석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 2부가 이제 그 당시 수사를 같이 했는데 그때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이었어요. 약간은 조금 합동수사단에 이제 서포트하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책임을 좀 당시에는 피해 갔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건 군검 합동수사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에 이 보고된 이 문건이 이 문서가 노만석 이 서울중앙지검 조사 2부장에게만 보고가 됐겠느냐. 이게 그럴 리가 없는 거죠.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 2부가 이걸 함께 서포트하면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당시 윤석열 지검장에게도 이것이 같이 보고가 됐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 2부장이 더 높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윤석열이 지검장인데. 그러니까는 지금 윤석열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이거 너 이게 NSC에게까지 이거 보고하고 얘네들이 이랬다는데 어떻게 당시 NSC 의장인 황교안 대표 당시 왜 이거 이 사람 소환 조사까지 할 생각을 안 했어?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에 합동수사단은 조현천 전 사령관 기무사령관이 2007년 12월 미국으로 떠나버리고 행방불명돼서 찾아지질 않는다. 인터폴에 이거 협조도 안 된다. 자, 당시에 이 수사를 이제 중지하면서 중요한 이제 참고인으로 이제 분류가 당시에 이제 됐었던 사람들을 다 참고인 중지해 버립니다. 당시에 그 중요한 참고인으로 분류됐던 사람들 박근혜,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다 참고인이 중지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소환 조사도 안 해버린 거예요. 2018년 11월 7일 날 그때 이제 합동수사단이 중간 수사 발표를 하면서 조현천이 안 잡힌다. 조현천을 소환 조사해야 되는데 그래야 윗선과 이제 연관 관계가 드러나는데 이게 지금 조현천이 지금 뭐 진술 조사도 못 받으니까 박근혜, 황교안 이런 사람들 어떻게 소환 조사하냐. 참고인으로도 지금 부를 수가 없다. 이러면서 사건을 종결해 버리는데 그런데 지금 이번에 새로 드러난 문건을 보면 적어도 NSC 의장 황교안 정도는 얼마든지 소환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버린 겁니다. 윤석열이 안 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법무장관이라고 말할 뻔했네.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이 밝혀야 됩니다. 임 소장 그 말에 따르면 지금 이 문건을 윤석열도 본 거거든요. 수사 기록이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조국 조국 장관의 그 딸의 그 표창장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시간을 들여서 압수수색을 하고 많은 그 수사단이 이렇게 투입돼서 들쑤셔 놨습니까? 그런 거 철저하게 수사하듯이 지금 이 문제도 철저하게 수사를 했어야죠. 과연 그 당시에 윤석열 지검장이
그런 지금 수사 지시를 당시에 했었다고 볼 수가 있느냐.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윤석열이 적어도 그 뭐랄까 검사로서의 능력, 이거 하나만큼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일 거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신뢰를 좀 바탕을 두고 이 사람을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당시에 기무사 계엄령 지금 이 당시에 그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 경과를 보면 결과적으로 이거 뭔가 좀 수상합니다. 예.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뭔가를 좀 덮은 의혹이 굉장히 커요. 예. 자, 시사 바리스타에서 이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를 뭐 매번 계속 안 할 수가 없게 되고 있네요. 윤석열 검찰총장 뭐 지금 당장이라도 어떤 좀 해명을 좀 해야 됩니다. 커피 좀 많이 식었네요. 예, 다시 좀 따뜻하게 좀 커피 좀 내려드리고 다시 올게요. 오늘 시사 바리스타의 시사 원두는 이 계엄령 문건 파문과 그리고 계엄령 문건 수사 은폐 의혹까지 파문이 커지고 있는 부분을 조리 있게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작년에 이 204명을 조사했다고 합수단이 밝혔어요. 그리고 90곳을 압수수색했어요. 그런데도 이 윗선 잡기에는 실패했던 어떤 용두사미 수사 결과가 나와서 이게 비판을 받았고, 당시에 이 합수단의 설명은 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피했다, 그래서 수사가 난항에 빠졌다, 이렇게만 밝혔는데, 그런데 이게 조현천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이 문건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참고인들을, 이 중요한 참고인들, 특히 황교안 제대로 소환 조사도 안 한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추가로 밝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한 문제까지 지금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물론 조현천 잡아들여야죠. 지금 많은 해외 교민들이 이 조현천 지금 수배 사실상 지금 내려서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니면 자살을 당했는지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예. 별로 사실 뭐 기대할 게 안 됩니다. 기대할 게 안 되고, 이게 지금 새로 드러난 문건을 보면 이 지금 은폐 의혹의 몸통은 지금 황교안, 최순실, 윤석열, 박근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은폐 의혹의 몸통에 대한 수사가 다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이 검찰에 이걸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검 요구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 여론이 나오려면 적어도 지금 이 이슈가 이런 식으로 지금 뭐 9시 뉴스나 이런 데 한 중간 톱 뉴스 정도로 다뤄져서는 안 돼요. 이게 몇 날 며칠 계속 톱 뉴스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이 인터넷에서 여론이라도 이게 좀 다시 좀 확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특검 수사 도입하라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지금 급히 오늘 이 시사 바리스타의 주제로 이 문제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한국당은 굉장히 지금 물타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문건이 어떻게 시민단체로 넘어갔느냐, 이 유출 과정을 수사해라, 그리고 이거 가짜 뉴스다, 이거 수사해라, 뭐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한국당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우리나라를 전복시키려는 어떤 세력들이 있었던 흔적들이 지금 문건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헌법을 수호하는 데 있어서는 뭐 여야가 어디 있고 뭐 누가 따로 있습니까? 이 한국당 이러면 안 됩니다. 본질을 정확히 짚고 우리 민주주의 사회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이 전복 세력 정말 누구인지 밝혀내야 됩니다.
자, 검찰 다시 한번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당시 수사 책임자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 예. 소환 조사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검 꾸려져야 되고요. 윤석열 검찰총장 피의자로 출석해서 수사 받으십시오. 이 문제는 단순히 이 계엄 문건에만 그칠 게 아니라 이 계엄 문건에 대한 수사 은폐 의혹으로 확산이 돼야 됩니다. 자, 오늘 시사 바리스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시사 바리스타에 지금 따로 제작비가 없어가지고 일단 제 사비를 좀 털어서 예,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계좌에 지금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이 계좌번호, 이 후원 계좌번호를 제가 이제 올려놨는데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시사 바리스타 응원해 주실 분들은 좀 후원도 좀 해주시고요. 아니면은 저희 리포액트의 사이트 가셔서 리포액트 정기 후원으로도 가입해 주시면 저희 여러 취재 활동과 방송 제작 활동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향긋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라고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리스타로서 용기 있게 계속 좀 오늘로써 4회차 여러분 앞에 나섰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또 향긋한 커피 팔러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